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근육 파열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근육 파열 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전근개 근육 파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깨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는 다칠 경우에 회전근개 근육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건병증이라고 합니다. 건병증이 진행이 된다면은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부분 파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파열이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완전히 구멍이 난다면 전층 파열이라고 하는데,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 외에는 근본적으로 회전근개 근육 파열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에도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보통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있는 부분에서부터 파열이 되는 부분까지 거리를 재서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1cm 미만을 작은 파열, 1에서 3cm 사이를 중간 파열, 3에서 5cm 사이를 큰 파열, 5cm 이상의 파열일 경우에 광범위 파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파열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근육을 수술했을 경우에 재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5%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큰 파열 이상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근육의 장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회전근개 근육을 수술을 하더라도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근육이 재파열이 되지 않도록 수술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분류 방법에 따라서 봉합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작은 파열이나 중간 파열 정도로 무리 없이 봉합이 가능한 상태라면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회전근개 근육을 봉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봉합할 시에는 그림과 같이 실이 달린 나사를 팔뼈 쪽에 삽입을 하여 달려있는 실을 통해서 회전근개 근육을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2줄 힘줄 봉합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하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다만 큰 파열일 경우에는 제 위치까지 봉합을 할 경우에는 장력이 증가하여 재파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너무 무리하게 봉합을 하기보다는 앞쪽에다가 봉합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부분 봉합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분 봉합술을 했을 경우에도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는 재파열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진피를 위쪽에 덧대주는 그림과 같은 진피 보강술을 하는 방법으로 재파열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범위 파열로 진행이 된다면 회전근개 근육을 제 위치까지 잡아당길 수가 없는 봉합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근육 힘줄의 역할 중에 하나는 팔뼈를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 눌러주어서 팔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광범위 파열이 진행이 된다면 위쪽의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잃어버려 팔뼈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쪽의 어깨뼈 부분에 맞닿게 되어 연골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통해서 진피 조직을 통하여 위쪽 부분을 덮어주어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방법은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면서 일을 아직 많이 해야 되는 환자군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고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있으면서 연골이 심하게 손상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근육 파열의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회전근개 근육 파열을
파열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파열의 크기도 점차 커지게 되고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도 복잡하고 예후에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근육 파열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주치의분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의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 환자분의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